주식시장이 언제부터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식시장이 7월에 10%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 상승은 단지 베어마켓 랠리일 뿐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리만 사태 때 공매도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반등 기대 버려라, 일시 반등 후 거품 꺼질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어리석음이 돌아왔다. 지난 1929년, 1968년, 2000년, 2008년 이후 증시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거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앨런 사태 이전, 9.11 사태 이전, 월드컵 사태 이전의 2001년과 같다라고 하면서 증시는 약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시 낙관론의 대표주자인 JP모건은 10가지 이유를 들어 향후 주가의 강세를 예측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달러 강세가 피크를 찍었다, 경제 둔화가 악성 침체는 아니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주가가 지금 강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주가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과거의 사례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의 사례를 들어 주가가 언제쯤 강세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 25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어겐 2018년 금리 인상에 증시 하락 본격화되나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2년의 하락이 금리 인상만 4차례 나왔던 2018년의 하락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운용사 CIO는 2018년 당시 금리를 4차례 올리면서 연준이 자산을 줄였다. 경기 방향성과 연준의 통화정책 등 그 모양새가 지금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구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스닥 5년 차트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이때가 2018년입니다. 4번에 걸쳐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경제TV의 기사입니다. 미 증시 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 기술주 7년 만에 최악의 하루. 이 기사 제목을 금년에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2018년과 2022년은 거의 데자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 바닥을 찍은 후 본격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글은 2018년 12월 20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원래 3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2차례만 올리기로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음의 것입니다. 이날 연준은 성명서에서 과거에는 하지 않던 다소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원래 3회에서 2회만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즉,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연준이 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곧바로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2018년의 연준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통화 긴축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시기를 금년 연말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이 신호가 나오는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는 횡보하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연준 의장의 입에서 긴축 완화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자산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